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P 정지영입니다. 요새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던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먼저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먼저 하려고 할까? 바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건 뭐냐면요. 집을 사서 집을 팔 때 이렇게 양도할 때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3억에 사서 6억에 팔면 3억에 소득이 생기는데 우리는 뭐 소득세를 계속 내잖아요. 소득세를 내는데 지금 양도세 3억에서 구간은 38% 구간입니다. 뭐 여기 누진공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3억에 아까 시세 차익이 생겼죠? 3 곱하기 38% 정도는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양도세율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과가 뭐냐? 주택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 2주택자인 경우 20% 더하고 3주택자에는 30%를 더해서 이렇게 중과를 하는 겁니다. 2주택자는 20%를 더하고요. 3주택자는 30%를 더해요. 그러니까 아까 3억이라고 시세 차익이 났으면 38%를 원래 내는 건데 2주택자라면 20% 더하니까 58% 내겠고요. 3주택자라면 68%를 내는 거죠. 갑자기 58%,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20%, 30%를 더 내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 제도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 그 유예 기간은 얼마냐? 1년. 1년을 딱 하는 거죠.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영상이 나간 날부터 된다면 내년 그날까지 이 기간에 파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물건에서는 매도자 그냥 다주택자이지만 20% 30% 물리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나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왜?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 수도 있고 1주택자가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어떻게 시장에 변화가 생기냐.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공급을 늘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해준대. 그렇지만 너무 좋은 물건이야. 나 유지할래. 상관없어. Don't care. 하지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죠. 20% 30%를 안 내니까 매도를 하는 물건이 있겠고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도 있어요. 왜? 똘똘한 한 채로 가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중과세 안 내니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벌어질 일들. 오르는 곳, 내리는 곳. 그런데 아까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유지를 하는 경우.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경우 이건 뭐예요?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은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나 이번에 이참에 정리하자. 평생 안 가져가도 되는 건 내리는 곳이 바로 매도하는 물건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다주택자 물건 많이 나오니까 강남에 많이 나오겠다. 다주택자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을 사자니 사는 것조차 힘든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곳에 물건이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평형별 이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평형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30평에서 40평으로 갈 수도 있고요. 20평에서 30평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20평에서 30평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뉴스가 솔솔 납니다. 다주택자가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야, 진짜 임대사업자 생겼다가 팔았다가 이러는데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기는 거에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주택자가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60제곱미터 이하는 유지의 가능성이 있다. 이 썰 맞을까요? 이게 나와야 돼. 임대사업자 이거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이 정확하게 갈리는데요. 오르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건 자체가 거기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리는 곳은 다주택자가 매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임차 비율이 높은 곳이에요. 임차 비율이 높은 곳. 임차 비율이 높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난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외곽부터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에서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 양도세라면 중과라면 벌어질 곳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오르는 곳은 사실 강남성, 그리고 내리는 곳은 일부 지방과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게 어쩌면 이번 다주택자가 매도 타이밍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오르는 곳에서도 강남성도 있지만 미래에 호재가 많은 곳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경기권에서 지금 GTX 라인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유했다가 미래에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또 전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느냐 안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리는 곳은 바로 임차 비율이 높은 곳이 아닐까.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곳은 시세 차익을 보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날짜가 나오면 제가 댓글로 그 기간과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